KTV 사운드 멘토리 풍경소리 시즌2 15회 모든 연령 시청 가능. 화면해설 작가 김경주, 성우 박웅선. 자막 지리산 국립공원. 첩첩산중 바람과 구름도 잠시 숨을 고르며 쉬어가는 곳. 산줄기가 굽이굽이 이어져 있다. 그러나 산세가 유순해 어머니의 산이라고도 불립니다. 바위 사이로 계곡물이 흐른다. 사시사철 사람들 품어주는 지리산. 그 길 걷다 보면 푸르른 산지를 품은 고장 산청을 만납니다. 자막 경상남도 산청군 시천면. 산청하면 지리산을 떠올리시는데요. 소리채집가 여기 정만영 씨. 보니까 지리산의 높고 큰 어머니 같은 그런 큰 산보다는 지리산의 줄기인 작은 산들이 많이 보입니다. 작은 산들 사이사이에 살고 있는 모습들이 생겼고, 이전에는 그런 생각이 안 드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여기 와서 살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맑은 계곡물. 깊은 계곡에 흐르는 청명한 물소리와 켜켜이 쌓인 지리산 자락이 한 폭의 그림이 됩니다. 살다 보니 자연만큼이나 넉넉한 인심이 또 없다는 걸 새삼 느낄 때 헤드폰을 쓴 정만영 씨가 두 뼘 길이의 붐 마이크를 들고 마을 앞 지리산 계곡 물소리를 녹음한다. 지리산 품 찾아 산청으로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타이틀 지리산 귀천 별곡 경남 산청. 지리산 자락 시천면 마을이 푸르스름한 여명 속에 잠겨 있다. 이른 새벽. 해가 채 뜨지도 않은 시간, 황민철 씨 부부의 하루는 남들보다 일찌감치 시작됐습니다. 부부가 트럭 짐칸에 이륜 수레와 모자, 장갑 등 작업 용구들을 싣는다. 자막 남편 황민철 40세, 아내 손옥임 37세. 산골살이 여러 해 지났지만 여전히 아침잠 떨치기가 쉽지 않은 부부. 부부가 트럭에 올라타고 시동을 건다. 그래도 해가 뜨기 전에 마쳐야 하는 일이 있어 서둘러 일터로 향합니다. 부부의 트럭이 출발한다. 하늘이 하얗게 밝아오고 있다. 산도 기지개를 펼 시간. 그 새벽 숨소리에 가만히 귀를 기울여 봅니다. 정만영 씨가 동이 트는 숲에서 자연의 소리를 녹음하고 있다. 새벽의 소리는 아주 조용한 그 밤을 이렇게 깨우고 나오는 소리여서 조용한 가운데 아주 미세한 소리들이 들립니다. 그래서 풀소리, 바람 소리도 약간 들리긴 하는데 우선 새소리들이 그 조용한 가운데 이렇게 뭔가 깨우는 듯한 그런 느낌이 많이 들죠. 동이 틀 무렵 그 짧은 시간 동안 산은 생명의 소리로 가득 찹니다. 웅장한 지리산 능선 너머 하늘이 새벽 분홍빛으로 물든다. 같은 시간 사람들의 일손도 바빠지는데요. 정만영 씨가 황민철 씨 부부의 양봉장으로 다가간다. 네모난 양봉 상자에 꿀벌들이 바글거리고 있다. 황민철 씨 부부가 4년 전 산청에 터를 잡게 된 건 이 벌들 때문이었답니다. 망사 달린 모자로 얼굴을 가린 부부가 양봉 상자에서 납작한 벌집을 꺼낸다. 아내 손옥임 씨의 친정 부모님을 따라 양봉을 배우게 된 건데요.
아직 초보 양봉꾼인 두 사람에게 꿀벌은 알다가도 모를 녀석들이라고 합니다. 양봉 상자 안에 일렬로 세워진 벌집마다 노란 벌들이 바글거린다. 황민철 씨. 올해는 뭐 아까시하고 꽃도 있다며? 날씨하고 꽃도 안 핀 것도 많고. 꽃도 안 핀 것도 많고. 예. 그래도 자파 이거는 아카시아보다는 많이 들어오네요. 황민철 씨와 황민철 씨 장인 손영옥 씨가 대화하며 함께 벌집판을 확인하고 있다. 쉽지 않은 양봉이지만 그래도 가족이 있어 힘을 내봅니다. 소리체육가 정만영 씨가 얼굴 보호 망사가 달린 양봉용 모자를 쓴다. 이쯤 되니 벌들의 노랫소리도 궁금해지는데요. 두 손에 장갑을 낀다. 처음이거든요, 이게 벌소리 녹음은. 그래서 이 저 많은 벌소리가 어떻게 들릴까 궁금하기도 하네요. 가까이 다가가 벌들의 날갯짓 소리를 들어봅니다. 정만영 씨가 벌집에 마이크를 대고 소리를 녹음한다. 벌 소리를 들으면서 이게 또 다른 어떤 그런 세계가 있구나. 벌들의 세계에 들어온 느낌입니다. 근데 벌들은 저 때문에 깜짝 놀란 것 같아요. 저도 놀라고 벌들도 깜짝 놀라고. 낯선 사람에 벌들도 놀랄만 하죠. 벌집판에 우글우글 붙어있는 벌들. 황민철 씨 40세. 낮에 뜨면은 좀 수분이 좀 많고요, 꿀에. 네. 지금은 이제 새벽에 뜨면 아무래도 저녁 동안 이렇게 수분을 다 좀 날리면은 아무래도 수분이 좀 작아지니까 수분이 많게 되면은 이제 꿀의 좀 가치도 조금 떨어지고 그러니까 새벽에 또 벌이 이제 일을 안 할 때 네. 예, 저희가 이제 또 상가시기 안 하게 네. 저희가 새벽에 하는 거예요. 산청은 또 약초가 또 많아갖고 산에 네. 또 그런 또 꿀에 좀 자부심도 있고 그래가지고. 손호김 씨가 벌집판을 채밀기에 넣는다. 이제 벌들이 가져온 선물을 만나볼 시간. 둥근 기계가 돌아가며 꿀을 걸러낸다. 매번 빈손으로 오는 법 없는 벌들이 고마울 따름입니다. 정만영 씨가 채밀한 꿀을 숟가락으로 떠서 맛본다. 맛있네요. 정만영 씨가 미소 짓고 다시 떠먹는다. 부부의 집. 새벽일 마치고 돌아온 시간. 손호김 씨가 집을 나선다. 가족의 보물 창고 텃밭으로 향합니다. 정만영 씨가 텃밭에서 상추와 채소 뜯는 소리를 녹음한다. 산골살이에 텃밭 가꾸는 잔재미도 생겼는데요. 상추와 채소가 양푼에 한가득 담긴다. 사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지금 이제 4년 차예요. 4년 차. 네, 횟수로는 4년 차예요. 부산에 원래 살았었는데 네네. 부모님 권유로 네네. 귀농을 결심을 하고 이제 들어오게 됐어요. 네. 공기도 너무 좋고. 네. 그래서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좀 여유로운 삶을 살고 싶어가지고 네. 귀농을 했죠. 부부의 가족 사진. 도시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던 부부. 사진 속 어린 남매. 이제는 값진 경험을 하게 해준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입니다. 손호김 씨가 친정엄마와 식사 준비를 한다. 늦은 아침 식사 준비에 어머니의 손길이 빨라집니다. 딸 부부의 손주들 뒷바라지까지 떠맡은 이재순 씨. 친정엄마 이재순 씨가 꿀을 듬뿍 넣어 고추장 양념장을 만들고 삶은 국수와 함께 버무린다. 그 사랑만큼
음식 손도 푸짐합니다. 달걀 지단을 올린 비빔국수와 쑥절편, 샐러드 등이 있는 식탁이 금세 뚝딱 차려진다. 직접 얻은 꿀로 양념장 만들어 비벼낸 국수. 쑥절편 옆에는 꿀도 놓여 있다. 그리고 계피, 도라지 갈아 넣은 꿀에 찍어 먹을 쑥떡까지. 정만영 씨가 함께 식사한다. 향 때문에 그런가? 향이 날아가거나. 꿀 한 방울만 넣으면 음식 맛 좋아지니 가족들의 꿀 사랑 넘칠만도 합니다. 간이 안 돼가지고 맛이 있을 거예요. 비빔국수를 크게 한 입 먹는다. 아유 꿀집이라고 달달하다. 뭐가 너무 싼 거 아니에요? 어때요 맛이? 소스야. 맵지도 않고 딱 맛있네요. 맛있어요. 잘 비비셨네. 꿀이야 꿀로요. 어디 음식뿐일까요? 산청에 온 뒤 가족들의 소소한 일상은 행복이 됐답니다. 한지 도시아가 되니까 저 커피 저게 마늘하고 양파 있는데도 그만 마트 가서 바로 사오고 한두 번은 이제 용서가 되지만 자꾸 사온 게는 열받아가지고 마늘 있고 양파 있잖아 얘. 네. 마늘 양파는 안다. 아니 알지? 사와 얘. 뭘 사와? 사왔잖아. 솔직히 진짜 먹을 게 없네. 하여튼 그 쪼매난 거 그 먹을 게 뭐 있든. 아니 큰 거 있을 때니 사오대. 그래 그랬을 때 안 샀거든. 사왔거든. 몇 년 차입니까? 4년 차. 4년 차. 달달한 하루가 또 지나갑니다. 하얀 들꽃 위에 꿀벌이 내려앉아 있다. 자막, 경상남도 산청군 생비량면. 산청에서 새로운 삶을 꾸려나가는 사람들. 검은 덮개에 덮인 비닐하우스들. 아버지 따라 버섯 농사에 뛰어든 젊은 농부 강태욱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37세 강태욱 씨가 비닐하우스 안에서 한 평 크기의 통나무를 선반에 줄줄이 매달고 있다. 정만영 씨가 다가온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아, 이거 나무를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아 놓은 거 처음 보는데 이게 무슨 작업이에요? 저희가 상황버섯 농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네. 참나무에 네. 상황버섯 종균을 접종시켜가지고 아, 이걸 하우스에 이제 매달아 놓으면 물을 주기 시작하면 이미 네. 버섯이 자라요. 아, 그럼 저는 뭐 버섯 이제 땅에 기대 놓는 거 봤는데 이렇게 매달아 놓는 거 처음 봅니다. 그래서 참 이게 신기하네요. 매달아야 이제 네네. 좀 더 깨끗한 환경에서 관리하기도 쉽고 예. 아, 이제 올해 최고 중요한 시기예요. 네. 지금 넣어서 관리를 잘 해야지만 네. 좋은 버섯으로 깨끗한 버섯으로 자라게 할 수가 있거든요. 통나무를 자르고 다듬는 인부들. 상황버섯은 1년에 딱 한 번 수확할 수 있어 더 귀하게 여겨지는데요. 모름지기 농사란 딱 애쓴 만큼 얻게 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정만영 씨와 강태욱 씨가 다른 비닐하우스로 들어간다. 자막, 상황버섯, 항암, 면역 활성, 항산화 활성 등의 효과. 노란 꽃처럼 피어난 버섯. 강태욱 씨가 통나무가 자란 노란 상황버섯을 작두로 조심스럽게 자르고 정만영 씨가 그 소리를 녹음한다. 산청에 터를 잡은 아버지를 따라 아들도 농부가 됐습니다. 어른 손바닥 크기의 상황버섯. 잘 자란 버섯만큼 강태욱 씨의 꿈도 조금씩 결실을 맺어갈 테죠. 비닐하우스 천장 스프링클러에서 자동으로 물이 분사된다. 줄줄이 매달린 한 뼘 크기의 통나무들이 보슬비 같은 물을 맞고 촉촉하게 젖어든다. 아버지 강훈규 씨가 처음 버섯 농사를 시작한 것도 가족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강훈규 씨, 71세. 막내 처남이 후도암이라고 연락이 와서 몸에 좋은 식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재배를 하게 됐습니다. 아, 가족 때문에 시작돼가지고 지금은 온 가족이 다 같이 일도 하고 그러시네요. 그렇습니다. 야, 강훈규 씨가 비닐하우스 앞에서 하모니카를 분다. 산청 땅이 내어주는 풍요로움에
이렇게 자연과 마주 앉을 여유까지. 비닐하우스 너머로 석양이 물들고 있다. 이것이 바로 산청을 선택한 이유가 아닐까요? 온 만물이 제 길 따라 흘러가듯 인생도 그렇게 흘러갑니다. 지리산 골짜기마다 펼쳐지는 삶의 풍경들. 자막 경상남도 산청군 근서면. 1년 12달 망치소리 끊이질 않는다는 곳을 찾아갔는데요. 정만영 씨가 대장간이라고 적힌 한옥으로 들어간다. 각종 농기구 가득한 이곳은 옛 전통 방식대로 쇠를 다루는 대장간입니다. 삼지창과 쟁기 등 농기구들이 벽에 줄줄이 걸려 있고 쇠를 다듬는 두툼한 쇠판이 집기들 사이에 놓여 있다. 대장장이 류성일 씨가 망치로 쇠를 두드린다. 벌겋게 달아오른 쇠덩이를 수백 번 내리치는 일. 류성일 씨가 손바닥만한 벌건 쇠덩이를 내리칠 때마다 사방으로 불꽃이 튄다. 수많은 망치질 아래 벌건 쇠덩이가 조금씩 휘어진다. 정만영 씨가 옆에서 헤드폰을 쓰고 쇠망치질 소리를 녹음한다. 제 아무리 단단한 쇠라도 대장장이의 망치질을 이기지는 못합니다. 엿가락처럼 휘어진 쇠덩이. 정만영 그 씨. 쇠는 식었을 때는 이렇게 굉장히 차갑고 단단한 그런 느낌인데 이게 사실 그 쇠를 녹일 때는 아주 뜨거운 불이 그 쇠를 녹이잖아요. 그래서 왠지 그 차가움 속에 뜨거움이 이제 그 담겨 있는 어떤 그런 느낌이긴 합니다. 쇠의 모양을 잡는 매질은 쩌렁쩌렁한 울림이 되고 휘어진 쇠덩이를 기계로 다시 다듬는다. 그렇게 단단해진 쇠는 제 모양을 냅니다. 속에 이제 고무를 넣어야 이게 자동에서 안 빠져요. 류성일 씨가 완성한 색덩이를 기다란 막대 손잡이 끝에 고정한다. 완성된 쟁기와 낫, 호미 등이 벽에 줄줄이 걸려 있다. 류성일 씨의 투박한 손에서 호미도 낫도 칼도 만들어지니 없는 것 빼곤 다 있는 곳간입니다. 류성일 씨. 여기 산청 군민들은 정말 좋아하세요. 여기 산청에 대장간이 생겼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 본대장간에서 이제 저희 형제들이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뭐 저희 대장간이 많이 알려졌다고 해도 또 제가 아무래도 신경을 더 쓰죠. 농기구를 구매하는 손님들. 대장간 풍경도 추억이 된 지금. 신문지로 낫을 포장한다. 먼 길 찾아온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손님. 우리 어릴 때는 전부 대장간 갖고 나시고 홈이고 뭐 칼이고 다 하는데 요새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이제 기회.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사람 힘들어 일부러 안 하면 못 사요. 예약 주문서들. 빼곡하게 쌓인 주문 종이에는 손님들의 취향도 꼼꼼히 적혔는데요. 그 무게나 이제 넓이나 크기 이런 것 주문 가능하거든요. 이제 뭐 좀 묵직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가벼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 취향에 따라서 저희가 제작을 해드려요. 이 칼은 이제 엊그젠가 받아보셨는데 되게 마음에 든다고 또 전화를 주셨어요. 이제 뭐 칼 찾아주는 이들이 있어 행복한 대장장입니다. 그릇 두 개를 그렇게 해주셨어요. 다 집에서 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려요. 류성일 씨의 집. 들여다보면 사연 없는 삶이 어디 있을까요? 63년을 대장장이로 살아온 아버지. 아버지가 물려주신 대장간을 두고 산청으로 오기까지 참 고민도 많았습니다.
아버지의 그 대장간을 그 전수자인 큰아들이 그곳을 놔두고 딴 데로 이제 간다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자기가 가겠다고 그래요. 근데 제 생각에는 뭐 동생들이 낯선 곳에 가서 좀 한다는 게, 그래서 제가 오기도 했고, 둘째가 이제 뭐 또 어느 곳으로 이제 가겠죠. 그 떨어져 있어도 뭐 항상 삼형제가 같은 마음, 같은 길을 이렇게 보고 가잖아요. 그런 거는 참 행복하기도 하고 좋은 것 같아요. 식탁을 차리는 아내. 하지만 아내에게만큼은 미안함이 앞섭니다. 남편 먼저 산청에 보내고 혼자 아이들 키워내면서도 군소리 한번 하지 않은 아내에게 고마운 마음입니다. 아내 이수키 씨. 처음에는 이제 저도 일이 있었으니까 주말 부부 했어요. 그러다가 손님이 이제 많아지니까 뭐 돈 관리라든지 그런 걸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 일 접고 내려왔어요. 좀 미안한 게 집사람 일이 너무 많아졌어요. 여기 와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나는 일만 하는 사람, 나머지 뒷처리는 집사람이 다 해야 되고 하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해놓은 지가 오래돼요. 타향살이 외로움 왜 없었을까요? 든든한 지원군 덕에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밝고 푸근한 햇살이 시골 읍내 위로 내리쬐다. 누구든 따스한 품 내어주는 산청이 있어 살만한 인생. 봄바람 따라 산길 걷다 보면 뜻밖의 행운과 마주하는 순간도 있습니다. 정만영 씨가 푸른잎이 살랑거리는 산길을 걸어온다. 산간 도로로 나오자 버스를 개조해 만든 가게에서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다. 마치 시간이 멈춰버린 듯한 이곳. 낡은 버스를 개조한 이 카페는 산길 오가는 이들의 반가운 쉼터인데요. 정만영 씨가 버스 가게로 들어간다. 손때 묻은 물건들의 주인이 궁금해집니다. 가게 주인 남자가 비닐봉지에서 더덕을 꺼내 우유를 넣고 믹서에 간다. 산행 중 목마름 가셔준다는 더덕 주스. 하얀 더덕 주스가 투명한 플라스틱 컵 가득 담긴다. 카페 주인이 내어준 주스 한 잔에 인심도 가득합니다. 정만영 씨가 더덕 주스를 마신다. 우연히 발견한 이 버스 카페에서 이 더덕 주스, 건네주네요. 이렇게. 굉장히 특이한 맛입니다. 자연산 더덕 한 뿌리. 공짜 더덕 한 뿌리까지 뜻밖의 만난 선물입니다. 정만영 씨가 흡족한 표정으로 자연산 더덕을 씹어 먹고 더덕 주스를 마신다. 그저 산이 좋았던 시절, 고향을 떠나 산에 터를 잡게 된 것도 우연 같았답니다. 자막 버스 매점 사장 권영진. 산행하고 내려오는 길에 이제 산청 보면서 하고 국민공원에서 청소하고 있는 그래 그분들한테 내가 이야기를 했죠. 제가 여기서 이제 관리하면서 관리 차원에서 여기서 청소해보고 싶은데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승인을 받고 청소하지 말수 내가 채울게니까. 이게 처음 시작할 때 기술이 좀 필요합니다. 낡은 카페를 지키며 살아가는 어르신의 소박한 마음이 귀한 풍경으로 남았습니다. 정만영 씨가 마이크를 켜들고 소리를 녹음하며 다시 걸음을 옮긴다.
높이 자란 나무가 바람에 산들거리고 있다. 경남 산청에는 지리산 자락마다 새삼 읽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정만영 씨가 발 아래 펼쳐진 지리산 자락을 내려다보며 바람 소리를 녹음한다. 어디로 흐를지 모르는 인생도 괜찮다 말해줍니다. 에필로그 화면. 짙은 색, 옅은 색, 수많은 녹색으로 굽이굽이 펼쳐진 지리산 등선들과 소담스럽게 정리된 산골 마을의 농가. 바위 사이로 맑게 흐르는 계곡물. 하얀 풀꽃 위에 내려앉아 부지런히 꿀을 모으는 꿀벌 등의 모습이 차례로 지나간다.